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일반 콘크리트 집수정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강제 집수정 도면입니다. 일단은 시공을 하게 되면 대충 이런 형태로 시공이 됩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차수공법에 이어서 이제 배수공법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배수공법은 우리가 이렇게 흙막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도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대지에 있는 물이 건축물이 이렇게 축조되는 공사 중에도 똑같고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도 밑에 있는 물은 분명히 지하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을 모아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공사를 배수공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배수공사를 왜 하느냐면 지하수 자체를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위해서 얘를 모아 가지고 배출하는 거, 이게 배수공사거든요. 얘는 인접 기반이 침하되거나 건물이 부상하는 거, 결과적으로 밑에 우리가 이 수압 부력하고 양압력,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자체에 올리는 힘이 이게 조금 이제 많을 경우에 여기 있는 물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지하수 저하로 이렇게 바깥으로 뺏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그림을 딱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보면 이제 배수 선정 절차라고 해서 요런 그림 하나를 조금 그리고 싶어서 요거를 일단 목적은 요 선정 절차 요 그림인데, 일단 먼저 목적은 일단 제가 목적을 그릴 때 요런 형태로 처음에는 그렸고요. 이게 뒤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 형태로 그렸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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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뽕 뽕 뽕 뽕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얘를 목적을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쓸 수도 있지만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수공법을 하는 건 흙막이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부상도 방지를 하고 보일링 방지하고 지하 용출 방지하고 요런 형태로 이제 목적이 있는데, 자, 이 플로우 차트를 요런 식으로 그리면 좋다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0회 때 이걸 똑같이 한번 써보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 봤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볼 때 너무 복잡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단순화 시키면서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리는 게 좋은데, 이제 배수선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위에는 대부분 다 사전조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사를 넣고 양수량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건표 하나가 나와요. 적정성 여부에서 부력 검토하고 선정하고 집수정 및 펌핑 설계, 요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배수공법이든 차수공법이든 뭐 여러가지 공법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그릴 수는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복잡하면 제 시간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자, 배수는 중력 배수와 강제 배수, 뭐 전기 침투 배수가 있긴 한데 전기 침투 배수는 잘 안 쓰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냥 중력 배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공법을 쓰죠. 자, 여기에 그냥 이런 거요. 결과적으로 요렇게 돼서 여기에 만약에 집수정을 하나 판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이 어차피 중력이 있다 보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 있는 이 물을 바깥으로 뽑으면 중력 배수예요. 그런데 이걸로도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든 게 베이쿰 디벨, 뭐 웰포인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배수는 집수정 디벨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쓰는 거 요 집수정 공법,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투수계수를 할 때 제가 요걸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투수성에 따라서 배수공법이 요렇게 나뉘어져요. 이걸 제가 왜 그리냐면 투수 개수에 따라서 배수공법, 차수공법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 개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차수공법을 쓰고 어떤 배수공법을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림을 요렇게 그려 놓으면 이게 조금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요걸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리겠다고 한 건 이전에 제가 투수 개수 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에요. 만약에 투수 개수 문제가 나오든 배수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여기에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2, 1, 제로. 이게 제로거든요. 제로 2조.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했을 때 점토, 실수, 세사, 소사, 이게 조사, 자갈. 얘도 솔직히 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칸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보니까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얘는 안 외워도 이렇게 그냥 채워집니다. 이거 채워지고 나면 불투수, 투수불량, 투수용이 이런 거 하나 줬고요. 솔직히 요게 조금 뭐 밀리거나 뭐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 전기 침투 방식과 웰포인트와 딥웰이 이제 투수불량인 경우에는 전기 침투를 쓰고 투수불량하고 투수용이한 정도 수준까지는 웰포인트를 쓰고 결과적으로 중력 배수는 투수가 용이한 정도까지 붙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지면 그림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수공법 나오게 되면 요런 비교표, 중력 배수와 진공 배수가 있는데 얘는 중력으로 집수를 하고 얘는 진공으로 집수를 해요. 그래서 집수전과 디벨이 있고 웰포인트와 베이쿰 디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는 이 중력 배수는 투수 개수가 큰 집안, 요런 거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나면 안 적으시면 돼요. 투수 개수가 작은 집안에 쓴다. 이건 안 외워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 방식대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따라가도 이 표는 그려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처럼 스토리텔링 하듯이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 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 정도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답안으로 나와요. 이 표만만 알아도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이 표만으로 만약에 중력배수 나오면 이 내용으로 10점을 적을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제 답안 작성 프리스타일 적는 그걸로 보면 이 충분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 하나로 중력배수 적을 수 있죠. 진공배수 적을 수가 있죠. 두 개 합쳐서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제배수 시에 문제가 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강제배수, 당연히 강제로 배수를 하니까 지하수가 고갈될 거고 집안이 심화가 될 거고 흙막이는 변이가 될 거고 배수공사 시설 증가되고 압밀침하된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적을 수가 있고요. 이 토공사의 흙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약에 이 대책을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세 개는 그냥 쓰시면 돼요. 뭐냐, 근입장 확보, 그 다음에 차수벽 설치, 계측관리 철저, 언더피닝. 이거는 이게 뭐 히빙이 나오든 보일링이 나오든 무슨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얘 쓰시면 돼요.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하게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깊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확보로 쓰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차수벽 이렇게 해도 되고 차수성 흙막이 뭐 이런 식으로 차수성 흙막이 시공 요런 형태로 쓰면 조금 더 답안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죠. 언더피닝도 여기 요렇게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 적을 때는 시공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웬만한 흙막이로 토공사 문제점 나오면 기억 안 나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요런 그림은 기억나면 쓰시고 기억 안 나면 안 그리시면 되고요. 자, 집수전공법은 말 그대로 집수정은 뭐 건축하는 사람들 대부분 알잖아요. 요새 대부분 다 강제 집수정 쓰시죠. 지하에 요렇게. 자, 이건 비교를 할 때 뭐 어차피 정의는 그냥 당연하게 이제 집수정을 모아가지고 외부로 배출하는 거 지하수가 높지 않을 때 쓰는데 제가 요 적어놨잖아요.
콘크리트 집수정을 옛날에 쓰다가 이게 감지 집수정으로 쓰다가 플라스틱 쓰다가 요새 뭐 나오느냐? FRP 집수정 나옵니다. 아, FRP가 플라스틱이네요. 그러니까 이 FRP 많이 쓰거든요. 아, 많이 쓰진 않지만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좀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가벼워요. 그 시공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쓰면 좋잖아요. 그러면 강제 집수정은 옛날에는 이게 트렌드였고 얘가 신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건 요새는 누구나 이 강제 집수정을 써요. 신제품으로 나온 게 FRP입니다.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이제 FRP 이런 거 비교해 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F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은 가볍고요. 그 대신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깨져요. 잘 깨지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가볍기 때문에 부력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혹시나 이게 조금 알고 싶으면 그냥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수정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콘크리트하고 강제 집수정을 비교를 하는데, 아, FRP 집수정 이런 거 하나 비교해 놓으면 아, 이거 사투리인가요? 이게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차별화를 해주면 좋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 내용은 아마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기초 밑에 있는 물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펌핑해서 올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치다가 이렇게 강제를 놓죠. 바로나 집수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게 밑으로 많이 파요. 그래서 토경량이 가다가 됩니다. 철근도 많이 들어가요. 시공성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잘 안 쓰죠. 강제 집수정, 토공량도 감소되고 철근량도 축소되고 시공성도 향상됩니다. 이건 안 외워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 정도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런 거는 솔직히 실제로 시공해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제 해안가 인접인 부분들은 요런 SST, 스테인레스 스틸을 써라.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 하나 들어가면, 아, 이게 현장감이 이제 팍 살아나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 건축 집수정하고 영구 배수 집수정을 분리시키는 게 좋다.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이나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탑다운 현장의 경우에 가설용 선시공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나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공 주의사항 이 세 가지는 이거 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적게 되면 확실하게 답안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용이 다르니까요.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은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좀 적어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집수정과 디벨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집수량이 적고 지하 수위가 낮은 곳에서 적용을 하고 중력식이다. 디벨 같은 경우에 집수량이 많고 지하 수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중력식이다. 이런 비교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표는 진짜 중요해요. 서브노트 만들 땐 실제로 진짜 답안 작성할 때 못 적더라도 서브노트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 디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